조금 전에 저희가 워싱턴 소식을 속보로 전해드렸지만 미국은 지금 대선 결과를 놓고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대선 결과를 확정짓기 위한 미 상하원 합동회의에 트럼프 지지자들이 난입하면서 결국 표결은 중단됐고 워싱턴 일대 통행금지 명령이 내려지는 등 워싱턴전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조지아주 상원 결선 투표에서 민주당은 두 석을 모두 가져가면서 백악관과 하원에 이어 상원까지 모두 민주당이 장악하는 이른바 블루웨이브가 현실화됐습니다. 뉴욕 증시는 어땠을까요? 지수별로 등락이 엇갈리면서 민주당 집권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혼란에 빠진 워싱턴, 또 블루웨이브의 현실화, 그리고 세계 경제의 향방. 오늘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교수와 이 주제를 놓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워싱턴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려됐던 일이 현실화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 지지자들이 미 의회에 난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 좀 놀라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폭력이 좀 있을 거라고는 예상은 했었어요. 다만 네. 오늘보다는 11월 투표할 때 선거 날에 좀 폭동이 있지 않았을까 좀 그런 염려를 했었는데 11월에 폭동 없이 선거가 잘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좀 안심을 했다가 지금 좀 어떤 면에서는 그 미국 내에서 좀 뒤통수를 맞았다 좀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설문조사 같은 걸 보면은 트럼프 지지자들 중에서 한 70%가 그 선거 결과를 믿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가지고선 지금 이렇게 지금 난동하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자기네들이 애국자다, 자기네들이 미국을 지금 구조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선 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선 지금 이 미국이 이렇게 그 양분화된 이런 그 정치적인 성향을 어떻게 좀 통일시킬 수가 있을까? 그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선 결과가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확정된다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트럼프를 찍은 사람들 중에서 한 70%가 지금 이 선거 결과를 안 믿고 있는데 이걸 미국 전체 선거자로 본다면은 한 30%, 한 3분의 1이 그 결과를 믿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거기에다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이 선거 결과를 내가 이겼는데 이 결과를 지켜야 된다. 가서 뭐 폭동하라고까지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그 선거 결과를 고쳐야 된다.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폭동까지 나올지는 예상을 못했지만은 그렇지만은 상당히 마찰이 많을 거라는 것은 다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 저희 자막이 나오지만 시위대 의사당 난입에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본인은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도 하지 않고 불복을 중단하지도 않겠다. 라는 의사를 분명히 했잖아요. 예, 그렇죠. 거의 미국 시간에서 1시에 이 표결 세는 작업을 시작했는데 그 바로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지지자들 앞에서 연설을 했는데 거기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는 내가 이겼다. 그런데 지금 그 결과를 지키지 않고 있고 펜스 부통령도 그 결과를 좀 뒤집으라고 자꾸만 얘기했지만은 안 지킬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서 가지고 이 결과를 지켜야 된다는 식으로 연설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렇게 난동이 나니까 그 다음에서야 평화적으로 이것을 마무리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또 비디오를 또 이제 트위터에 공개했는데 거기서도 자기가 졌다. 평화적으로 정권을 넘겨야 된다는 말은 또 안 했어요. 마지막까지 끌고 가겠다. 이런 의도를 내보인 건데 펜스 부통령이 지금 상원 의장이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지금 상하원 합동 결과를 확정짓기 위한 회의가 열렸고 중단은 됐지만 펜스 부통령이 상원 의장이기 때문에 펜스 부통령의 사실 결정, 이 행동에 관심이 몰린 것도 사실이었는데 펜스 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거인단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며 다른 선택을 하게 했지만 펜스 부통령은 나에게 그런 권리는 없다. 이렇게 선을 긋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헌법하고 그다음에 미국 1887년 선거인단 법에 따르면은 그러면은 이게 미국의 대부분 헌법학자들이 해석하는 건데 부통령은 그 결과를 낭독하고 그다음에 발표하는 의무가 있지. 이걸 승인하는 의무는 아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하는 말이 내가 들은
헌법 전문가들은 네. 그런데 누군지는 얘기를 안 해요. 어떤 헌법 전문가가 출처가 얘기했는지는 얘기 안 명확치 하고 않군요. 네. 그냥 그 부통령이 이것을 승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부통령이 승인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이것은 대법원으로 넘어가야 되고 대법원으로 넘어가서도 저 승자가 안 나오면은 그러면은 의회에서 투표를 하는데 이 의회에서 투표를 하게 된다면은 주마다 한 표입니다. 주마다 한 표인데 그렇게 된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표결로는 졌지만은 네. 주 숫자로는 이겼어요. 주 숫자는 이겼다. 그러니까 자기가 또 이길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펜스 부통령이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펜스 부통령에게 뒤집기를 압박하는 뭐 그런 뭐 형태인데 펜스 부통령은 선을 긋는 발언을 했고 그러니까 지금 그 아까 얘기했지만은 대부분의 헌법 그 학자들은 지금 트럼프가 주장하는 위치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지금 없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공화당 그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공화당의 그 상원 의원, 하원 의원들도 그 정도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통령이 이거 뒤집을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어떤 면에서는 그 공화당에서 이번에 그 트럼프 그 결과에 대해서 좀 이의를 제기한 사람들은 이거 시간 끌기 작전을 쓰려고 그 다음에 또 자기네들 이제 2022년이나 2024년 선거할 때 좀 네. 트럼프 지지자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던 전략인데 이게 좀 상당히 계산을 잘못한 셈이 된 거죠. 지금 바이든 행정부 대통령 취임식이 이제 20일이니까 2주도 안 남은 상황인데 마지막까지 혼란에 빠진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얘기를 나눠보죠. 조지아주 선거 결과도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2석을 다 가져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부통령이 상원 의장을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민주당이 장악하게 되는 셈이군요. 그렇게 되는 셈인데 이게 그래도 의외로 그렇게 그 쉽게 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키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요? 그 이유가 첫째로는 어떤 면에서는 공화당이 좀 그 상당히 좀 위축돼 있어요. 지난 한 10년 정도 보면은. 네. 그래가지고선 지금 그 공화당을 본다면은 특히 트럼프가 들어온 다음에는 뭐 말로는 보수당이지만은 우리가 보수당을 생각할 때 하나는 좀 사회적 보수당 그러니까 좀 종교 위주주의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좀 경제적인 보수당들이 있는데 경제적 보수 쪽은 상당히 많이 당을 떠났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게 그 사회적 보수당인데 트럼프 지지자들. 네.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상당히 통일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민주당은 오히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묶여있기 때문에 그 민주당은 좀 통일적으로 움직이기가 좀 더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50대 50, 51대 50이라고 해도 이 51명이 다 같이 움직이느냐 그게 좀 더 어려운 면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일부 법은 51대 50으로 통과시킬 수가 있지만은 네. 그렇지만은 또 일부 종류의 법은 그 필리버스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60대 40이 돼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51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필리버스터를 극복시킬 수가 없죠. 번복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필리버스터가 가능한 법에 대해서는 통과시키기가 상당히 또 어려울 겁니다. 그런 또 변수가 숨어 있군요.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출신이긴 하지만 정책 전반의 기조를 보면 전통적인 공화당 정책은 아니었단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처음에는 민주당이었어요. 처음엔 민주당이었다가 그 다음에 오바마 대통령이 되기 한 전후서부터 네. 공화당 쪽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리고 또 포퓰리스트 정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본다면은 오히려 좀 민주당에 가까운 면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호 정책도 상당히 강화하고 이번에도 미국의 그 코로나 지원금 줄 때 그 규모를 더 크게 해야 된다. 네. 그리고 그 전통적인 그 공화당 그 아까 얘기했던 그 경제 보수적인 그 의원들보다는 재정 적자를 좀 더 쉽게 받아들이고 그래가지고선 그 어떤 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경제에 있어서는 민주당 정책에 오히려 더 가까운 면이 있는데 네. 아까 얘기했지만은 지금 그 공화당의 핵심은 사회적 보수당, 종교 보수당이기 때문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람들한테 뭘 줬느냐 대법관을 줬어요. 그래가지고선 그 트럼프 대통령 임기 때 대법관을 9명 중에서 3명을 보수 쪽으로 새로 인관시켰죠. 그래가지고선 그 사회적 보수당 종교파들은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 현지 상황을 한국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번 조지아주 선거 투표율을 보면 역대 최대였다고 해요. 그러면 어쨌든 투표율이 민심 반영도를 저희가 판단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 현지 분위기가 어떤지 민주당이 두 석을 다 차지했으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봤을 때는 지금 상당히 민주당에서 걱정을 했던 것은 만약 상원이 계속 공화당 조절하에 있다면은 네. 뭐 52대 48로 그 공화당이 계속 그 상원을 조절하고 있다면은 그러면은 그 아까 얘기했던 투표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법안을 그 통과시키느냐 또 대법관을 또 어떻게 통과시키느냐 여기에 대해서 다 거기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민주당 측에서 걱정했던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경제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시도하면은 상원에서 다 막아버릴 거다. 그러면은 경제 회복이 제대로 안 된다면은 2022년이나 2024년에 다시 공화당 트럼프주의자가 돌아올 수 있는 트럼프 자신이 또 돌아올 수 있을 수도 있죠. 예. 그런 길을 만들어줄 수가 있다고 해서 상당히 많이 걱정했었죠. 경제 정책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볼까요?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바로 국채금리가 그걸 반영해서 오르기 시작했죠. 경기 부양책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그 지원 그 코로나 독감의 지원 이번에 그 상하원의 트럼프 대통령 밑에서 지원금을 그 가구당 $600, 그 다음에 그 실업 그 지원을 그 실업자들당 줄에 그 $300씩 이제 더 주기로 했는데 그것을 대폭 확대시킬 네. 그런 계획이 있었고 $2,000씩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했던 그 $2,000까지 좀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냥 뭐 정확히 그 아주 명확하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은 그런 네. 움직임이 좀 민주당 쪽에서 있었는데 일단은 그 실제로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여기에 대한 계획을 조금 좀 그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그 코로나 독감의 코로나 그 침체에 대한 어떤 그 큰 그 대책을 세울 거다. 큰 지원을 할 거다. 이것은 뭐 거의 기정화됐지만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조금 아직 계획이 안 나왔었고 네. 원래는 오늘 얘기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마 지금 그런 뭐 얘기가 안 나올 혼란이어서 것 뭐 그런 같습니다. 얘기를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이제 논의됐던 게 인프라 투자. 트럼프 대통령이든 민주당이든 다 인프라 투자를 얘기하고 있었지만 트럼프 행정부 때는 언제든지 한 2주일 내지 한 달 후에 발표하겠다고 하고선 4년을 계속 넘겼어요. 네. 그렇지만 뭐 인프라 기획도 이번에 금리가 낮은 기회 때 아마 대폭 그 인프라 투자 계획을 할 거다 그런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뭐 오늘 발표하게 될 것이 이제는 뭐 좀 며칠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마지막 질문 짧게 드릴게요. 증시 얘기를 해볼 건데 어쨌든 블루웨이브가 현실화됐기 때문에 증시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냐. 일단 지금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는 것 같지만 어쨌든 예전에 뭐 법인세 인하에 증시가 호응을 했듯이 반대로 규제 강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증시는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전통 산업들은 그 바이든 대통령이 크게 그 지원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호황으로 보고 있었고 그 다음에 기술주는 좀 더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세금을 올리고 규제가 좀 심화될 거다. 그렇게 돼서 지금 오늘의 주식시장도 그것을 어떻게 반영된 것 같습니다. 다우하고 S&P는 올라갔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나스닥은 좀 떨어졌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와서 이제 그 규제나 세금을 높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 전반적으로 그냥 좀 중장기적으로는 좀 염려할 면이 있었지만은 또 그냥 경제 통계를 보면은 민주당 때 주식 시장이 좀 더 많이 올라갔어요. 전통적으로 역사를 보면 그러니까 일단 그 기업인들의 선입견은 그 민주당이 들어오면은 그 세금이 올라가고선 주식시장이 잘 안 된다 하는데 통계를 자체를 보면은 주식시장이 민주당 대통령 때 최소한도 한 50년대 이후서부터는 좀 더 평균이 높습니다. 그래가지고선 이게 좀 그 어떤 면에서 모순이지만은 뭐 하여튼 그 일단 단기적 주식시장은 그 기대해서 나오니까요.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주식시장도 조만간 결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지켜보시죠. 오늘 양준석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